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아리스토라는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깊이 매료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론을 재미있게 설명하고자 마음먹었다. 그는 어느 날 마을의 중앙 광장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아리스토는 마을의 대장장이로 유명한 드미트리와 대화하기로 했다. 그는 드미트리에게 찾아가 질문을 던졌다. 드미트리, 왜 내가 만든 철망치는 그렇게 튼튼하고 아름다울까? 드미트리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그야 좋은 재료를 쓰고 열심히 만들기 때문이지. 아리스토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다. 왜 그 철망치를 만들었지? 드미트리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답했다. 목수들이 나무를 자르거나 조각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 그러자 아리스토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은 자리에서 말했다. 자, 여러분, 드미트리가 설명하는 것을 잘 들었나요? 그의 철망치는 단지 쇳덩이가 아니라 목수를 위해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물에는 저마다의 목적이 존재합니다. 그는 이어서 마을에서 유명한 요리사 릴리아에게 다가갔다. 릴리아, 내가 만든 수프는 정말 훌륭해. 이 수프의 목적은 무엇일까? 릴리아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사람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거야. 아리스토는 군중을 향해 외쳤다. 여러분, 릴리아의 수프가 단순히 맛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과 건강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매일 접하는 모든 것이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이번에는 젊은 농부 테오를 불렀다. 테오, 너의 당근들은 왜 그렇게 밝고 싱싱할까? 테오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땅에서 자라는 동안 햇빛과 물을 듬뿍 받아 건강하게 자라게 했지. 그리고 그 당근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기운을 북돋아 주길 바랐어. 그러자 아리스토는 큰 소리로 말했다. 테오의 당근 또한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운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리스토의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었다. 그는 모든 존재가 각자 고유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의 조화와 의미를 찾아가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결국 그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일상에서 보아왔던 모든 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각각의 목적을 통해 그들의 삶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아리스토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가 사물의 목적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사물과 더불어 우리의 삶 또한 더 명확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목적을 찾아보세요. 그 목적이 여러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단순한 물건들을 볼 때마다 그 안에 숨겨진 목적을 생각하며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이것은 그들의 삶의 작은 행복과 앞날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아리스토의 이야기 덕분에 마을은 더욱 밝고 조화로운 곳으로 변해갔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행복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존 스튜어트 밀의 행복이 원칙을 생활 철학으로 삼아 주민들이 최상위 행복을 누리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열리는 행복 페스티벌에서 주민들이 각자의 행복을 타인과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치러야 했습니다. 마을의 수장이었던 노인은 매년 행복 페스티벌이 다가오면 마을 중앙에 커다란 테이블을 차리고 모든 주민을 불렀습니다. 이날에는 마을 주민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활동이 자신과 남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항상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행복을 나누는 날이오.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행복을 찾아봅시다. 어느 해 젊은 목수인 제이크가 차례를 맞았습니다. 제이크는 조금 수줍어하며 무대에 올라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저는 새로운 책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그냥 나무 조각에 불과했죠. 그런데 마을의 도서관에서 그 책장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장을 기증했습니다. 사실 큰 기대 없이 기증했지만 그 이후로 도서관을 방문하는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이 그 책장을 사용하면서 행복해하는 걸 보았어요. 그 행복은 곧 제게 돌아왔고 저 역시 매우 기뻤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제이크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노인은 제이크를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이크의 행동이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일세. 그의 작은 선행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나? 그 다음은 마을의 농부 엘레나의 차례였습니다. 엘레나는 최근 마을의 공동 텃밭에서 다양한 식물을 갖고 수확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엘레나는 혼자 먹기보다는 이웃들과 음식들을 나누며 요리하는 재미를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마을 공동체가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함께할 때 주고받는 미소와 이야기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었는지 몰라요. 그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 같았어요. 다음으로는 독특한 기술을 가진 발명가인 헨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헨리는 작년에 친환경 조명을 개발하여 마을의 전력 소비를 줄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실험적인 프로젝트였어요. 하지만 이 조명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전기세 부담을 덜 수 있었고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다 보니 그 기쁨 이제게도 전해지는 걸 느꼈답니다. 행사가 진행될수록 주민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행복의 정의가 각기 다르면서도 결국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즉, 행복은 단지 개인의 이익이나 만족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서 비롯된다는 미래의 메시지를 새삼스럽게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해가 지고 행복 페스티벌이 끝날 무렵 노인은 주민들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우리가 서로의 행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이었소. 행복은 공유할 때 2배가 되고 모두의 마음속에서 빛납니다. 이제 우리의 행복 마을은 진정한 미래의 행복 원칙을 오늘도 실천하는군요. 그날 밤 행복 마을은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행복 페스티벌을 기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먼 훗날에도 사람들에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며 계속해서 이야기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철학자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키노스였고 그는 매일같이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이데아론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이론이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워서 점점 사람들이 관심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알키노스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데아론을 설명하려는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다시 한번 광장에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데아론을 재미있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상상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극장 속에 있습니다. 이 극장은 특별하게도 벽들이 크고 화려한 거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이 거울에 반사된 것일 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몇몇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지만 몇몇은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알키노스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아름다운 나무들, 웅장한 저산들, 그리고 우리 모습을 비추고 있는 저 연못도 모두 거울에 비친 모습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그 너머에 진짜 나무와 산, 연못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울에 비친 것만을 보기에 그것이 진짜라고 착각할 뿐이지요. 이쯤 되자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소년이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나무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만지고 느낄 수 있나요? 알키노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만지고 느끼는 것은 보이는 거울 속 세계의 반사일 뿐이지만 그 너머에는 완전하고 변치 않는 나무, 즉 이데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과 사고를 통해 진정한 지식과 진리를 추구할 때 우리는 이 불확실한 거울을 넘어서 이데아의 세계를 인식하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설명은 다소 추상적이었지만 사람들은 점차 그의 말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깨달음은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종종 광장에 모여 알키노스의 새로운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울 너머의 세계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알키노스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이로써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조금씩 그들 삶 속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키노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재미있고 흥미롭게 이데아론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모두가 조금 더 진실되고 완전한 것을 향해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철학의 진정한 매력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대 그리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전파하던 한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무지의 질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에 가득 차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사람들에게 그의 메시지를 이해시키기 위한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철학자는 마을의 출입문 앞에서 흔히 보이는 큰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그는 나무 주변에 의자를 놓고 작은 테이블에 다양한 물건들을 진열해 놓았습니다. 자, 그의 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철학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여기 가장 지혜로운 자에게만 보인다는 특별한 링이 있습니다. 이 반지를 보고 무슨 글씨가 적혀 있는지 맞추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보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철학자는 사람들 각각에게 반지를 보여주고 그들이 무엇을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반지를 살펴본 사람들 중 일부는 그 위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져 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다이아몬드 장식 2선명이 빛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철학자는 이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지혜자로 불리던 노인이 나서서 그 반지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노인은 오랜 시간 동안 반지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하군. 이 반지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소. 철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의 말을 지지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반지에는 아무 것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인가를 적어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지요. 이윽고 철학자는 청중을 쳐다보며 소크라테스의 이론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뭔가를 안다고 믿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의 해석이나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러한 착각을 인정하고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철학자의 이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깨달음을 얻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학자는 이 기회를 이용해 대화를 시작했고 그들의 무지함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서로 배울 점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아 서로에게 이야기와 삶의 교훈을 나누며 끝없이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지혜를 찾아나갔고 철학자는 자신의 메시지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전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로 그 마을에서는 토론과 대화가 활발히 이어졌고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갈망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능 또한 전 세상에 전파되어 갔던 것입니다.